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포의 순환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순환매라고 아시나요? 호재가 발생한 종목에 이익 실현을 한 투자자가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내어 재투자하면서 유사한 업종, 테마가 상승하게 되어 순환적으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선두 주식이 상승한 뒤 조정 국면을 거치는 동안 후발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기류가 다 퍼져 나간다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 통계를 보면요,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같은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시장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상승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부분이죠. 자, 2018년에 주택가격 상승세 보면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지역이 상승세가 높고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저조했던 거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6.17 대책 이후에는요,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으로까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규제지역 지정한 데 이외에는 전부 다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부분, 울산이나 천안, 창원 등 모두 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급등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전 국토 가격이 다 오르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초,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수도권을 넘어서 광역시, 중소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지방까지 매수세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도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들어갔다는 부분, 그 시기가 동시에 몰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학습 효과 때문에 투자 유입이 덩달아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핀셋 규제를 선호해요. 그런데 지금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 핀셋 규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핀셋 규제가 딱 먹혔던 건요, 2018년까지예요. 왜냐면은 2018년까지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이다.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요, 경기도 지역에서 과도할 만큼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매매시장도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자, 과열 지역만 잡으면 어느 정도 시장 안정세가 보였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 기준금리가 긴축으로 가지 않고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시중에 돈이 풀릴 거란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그럼 규제를 안 한 곳으로 사야겠다,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겠지,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비규제 지역의 매수세가 커졌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자 유입,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규제로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책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이 실수요자마저도 막을 방법이 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는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책도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 시기라서 그런지 별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규제 중에서 투자자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자 수요 유입이 많은 지역,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못하고 2018년,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이 규제를 잘 활용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 이런 규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죠. 지금 비규제 지역은, 자, 아무리 주택을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 비규제 지역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한 채인 사람들이 계속 한 채 더 살려는 수요가 몰려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취득세 부분입니다.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부의 대책 발표하고요, 실제 개정안 통과가 좀 다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수자는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매수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바뀌게 되니까 비규제 지역의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투자 수요만이라도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순환매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래서 내년에 가계부채가 여전히 치솟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당장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국은행에서 깜짝 놀라면서 통화정책 반영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자, 내년에도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게 증가한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빠른 금리 인상을 부른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매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지금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력한 규제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 논란 요즘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자꾸 이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금리와 공급 불안에 따라서 3, 4인 거주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났고, 그의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까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대규모 건설을 통한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임대주택 소형 면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임대부 환매 주택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학생으로 치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지금 국토부가 문제를 풀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요, 매매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자꾸 기존 주택을 매수하게 강요한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내서 야,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자꾸 임대주택 이야기만 논란이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지정한 신규택지에서 어느 정도 스케줄을 빨리 진행한다는 걸 공개하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시장에서 논란은 임대주택 크기 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최근에 싱가포르 모델을 보면서 자꾸 이것을 한국 시장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 환매부 주택 분양이나 또는 임대주택 제공으로 이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문제는요,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이 토지 임대 환매부 주택 분양이 성공하려면요, 자,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화된 토지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 국가의 모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던 대한민국 자체 주택 정책을 따라가는 시기, 일기 신도시처럼 주택 공급의 수요를 주택 대규모 공급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것이 10년 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었다는 성공 사례도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나라 사례를 끌어오고 연구 보고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정책을 세워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매 욕구는 매매로 채워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 유입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부분, 지금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한국 감정원에서 보합으로 나와버리면은 손을 놔버린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내년 주택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